네, 그러면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 시국선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입니다. 먼저 이틀 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제 선거를 외치느라 목이 조금 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자, 우선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분들은 학생증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학생증 하나, 둘, 셋. 저희는 서울대 재학생이 맞습니다. 서울대 투르스프롬은 서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단체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보도해 주시기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거짓말을 싫어하고 왜곡 보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자, 다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국선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애국가 1절을 같이 재창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박수. 아, 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선배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국민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는 끝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960년 4.15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그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참정권 역시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투표 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선거를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험지가 부족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면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면 선거 역시 다시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신은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서울대학교는 이 상황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특정 정당의 승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그리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국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모든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 수개표 실시를 촉구합니다. 또한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4.19 혁명의 정신을 기억합시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대학생은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 주권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6.3 지방선거의 전국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이제 저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자회견에 앞서 공동성명문을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선거, 서울대는 응답하라.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묶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대는 이 기대에 여전히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요청에 다시 부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최대의 제전이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국민의에 군림하고 가족 비리 집단으로 전락한 선관위에 대한 신뢰 역시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한참 넘어서까지 투표가 진행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권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이와 함께 선거에 대한 신뢰도 다시 한번 무너졌다. 선거를 둘러싸고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세계를 향한 중공의 은밀한 침투는 이제 노골적인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모욕금지법, 선관위 의심금지법까지 만들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7월 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차별을 빙자해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릴 채비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의 침투를 우려하고 선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과연 음모론자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가운데 시진핑 자료실을 존치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모멸적인 일이다. 선관위는 각종 비리 사건으로 점철된 가족회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음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식 대법관 증언 논란과 법 왜곡죄 추진까지 더해지며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과연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든다. 전산 시스템과 해킹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상황에 분노하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조롱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작태야말로 민주를 빙자한 오만이자 독재다. 어떤 내용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인지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괴한 판결로 불신만 키웠다. 도대체 수사권도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한단 말인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선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에게도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법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극히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민인가? 아니면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선거 사건 수사로 국회의원들의 목줄까지 쥐고 있는 비리 집단 선관위인가? 나아가 이들과 결탁한 모종의 카르텔인가? 선거는 공공의 것이다. 우리의 모두의 것이라는 말이다. 나아가 그러하기에 좌우를 떠난 모든 국민들이 선거의 주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여야 한다.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 트로스 포럼이 줄곧 외쳐온 바다. 좌우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 아닌가? 당연히 있어야 할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무수한 국민들의 의혹과 절망,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총체적 부정선거의 악취가 진동한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라는 표현에 질색한다. 하지만 6.3 선거의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미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리 집단으로 전락한 선관위가 주도한 깜깜이 선거라는 점에서도 이미 부정한 선거이다. 나아가 정당하게 제시된 무수한 의혹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조롱하며 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을 적극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상실한 지극히 부정한 선거다. 이에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외친다. 하나, 모든 의혹의 온상인 사전 투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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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명성 확보를 위해 투표소 당일 현장 수개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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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전국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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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8일 서울대 트루스 포럼. 네, 지금 오신 서울대 재학생분들은 여기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자 입으신 분들 몇 번 봤는데 지금 나와주시고 또 대학원생분들도 같이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아는 분들 좀 많이 있는데 과자 입으신 제 친구들 보이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생, 대학원생분들 앞에 힘을 보태주세요. 국민의 참정권에 용기를 내주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사라 학생께서 자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호학번 김사라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번 선거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많은 시민들의 정당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표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것은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거 당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 개표소에서 계안부 개표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개표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소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기 현장에서는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공식 명찰을 배부하고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된 뒤부터는 오직 이 명찰을 소지한 사람만이 경찰의 통제선을 통과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즉 명찰은 개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이자 유일한 신원 증명 수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계안부의 관리 책임자는 이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사전 교육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하기 전 아무런 신분 대조 절차 없이 테이블에 놓인 명찰들을 사람들이 임의로 챙겨가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규정대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선행한 타 부서와는 달리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또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기다리다가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기 직전 책임자에게 신분증 확인 누락을 지적했습니다. 그제서야 당황한 책임자가 뒤늦게 신분증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제 건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던 초기 시간에 현장에 들어와 명찰만 집어간 사람이 개표가 시작된 후 통제선을 무사 통과해 국민의 표를 직접 만지고 집계하는 사고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겪은 개표소 현장에는 수십 명의 개표 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수많은 감시 인력이 투입된 개표 당일 현장에서도 명찰 배부와 신분증 검사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가 뚫렸습니다. 수많은 감시의 눈이 모인 개표장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데 유권자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나 며칠 동안 창고에 보관되는 사전투표함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사전투표는 본투표일까지 수일간 투표함이 별도로 보관되고 이송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참관인의 감시하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의 긴 보관 과정은 유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과정 전체의 투명성을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절차라는 것 자체가 선거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절차는 결과가 정당하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며 투명성을 잃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선관위원장의 사퇴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 유감 표명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없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선거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는 구조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당연한 주장들이 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제도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의혹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 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 수개표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재선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개혁 반드시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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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네, 다음 발언자는 전현우 학생께서 다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21학번 전현우입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위해 나온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배부받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항의가 경찰력에 의해 진압되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을 해도 될까? 혹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위 손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협박이나 위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언을 하는 지금조차도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훼손된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말하기 주저되는 이 사회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저희를 향해 외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까 저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적 소통 방식을 배우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오늘 저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 이렇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더욱더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6.3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공정선거를 열망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상식이고 이를 비난하고 저지하려는 세력인 저들이 불법이자 비상식이란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보편 참정권이 구현된 것은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약 7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78년의 세월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지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란 속에서도 1952년 4월 24일 지방선거를 실시하였고, 뒤이어 3.15 부정선거에 맞서 참정권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에 있어서는 그 어떤 민주주의 선진국들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3일에 시대는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어서서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무릎 꿇고 굴복할 것인지의 양제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6.3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의하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6.3 선거에서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는 투표 시간에 대해서 선관위는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155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1항에 의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들에게 번호표를 부여하여 선거를 연장하여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이 투표 시간 연장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의해서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던 오후 10시 이전에 투표에 대한 개표 방송과 출구조사는 이미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108조에서 선거 결과 공표를 금지한 정신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거 결과를 보도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위축을 가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민분들 중에서는 투표 시간을 한참 넘어 3시간씩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개표 방송을 보며 투표를 기다리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6.3 선거는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1인 1표의 원칙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사건입니다. 과연 외국 세력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야만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는 충분히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정한 선거입니다. 저는 선관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책임자들이 책임을 묻고 사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우발적 사고에 의해 일어난 부정선거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시스템적인 필연적인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잠실에 모여있는 시민들은 그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공정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거는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의 사례와 같이 그 효력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투표 결과가 어차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투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지 낙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투표 결과에 의해서 문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기가 투표를 하는 그 과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니클라스 루만의 정당성 이론에 따르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결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산출한 절차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동됐다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정당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헌정적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는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니라 정당한 국민권 투쟁인 것입니다. 재선거 요구는 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회복 요구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서울대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6.3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 실시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며 끝내겠습니다. 저는 6월 3일에 여느 때와 같이 투표를 하고 공부를 하며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상이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투표를 하러 갔던 시민들은 유권자 수의 약 50%의 용지만이 인쇄되어서 용지가 없어서 투표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미처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참정권을 실시하기 위하여서 투표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하여 2시간, 3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민주주의가 침해된 그날 족발집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밤늦게 새벽이 될 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숙취에서 깨어난 다음날 뉴스를 보고 깨어나 알게 됐습니다. 새벽까지 내가 웃고 취하며 잠들어 있을 때 다른 시민의 권리를 위해 밤늦게 깨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마르틴 리멜러 목사님이 쓰신 글이 생각났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저는 마르틴 목사님처럼 침묵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봤자 뭔 의미가 있나. 냉소하지 않기 위해 나왔습니다. 잠실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나는 어차피 했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하는 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다음에 제 권리가 침탈당할 때 목소리를 내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료 시민의 피해는 결국 나의 피해이고 그들의 눈물은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 토요일에 잠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부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태극기와 피켓을 든 커플들,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을 위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대 학우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이여, 조국이 묻는다. 진리로 답하라. 그리고 여러분, 시대의 질문에 당당히 정답으로 응합시다. 재선거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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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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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라! 해소하라! 해소하라!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라! 해소하라! 해소해라! 부정선거 의혹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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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발언하기 전에 혹시 발언 또 하실 분 계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07년생 이번에 서울대 관현악과 이륙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서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호남 출신에서 자라셨고 저도 역시 호남에서 태어날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있어야 저의 정체성이 살아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가 유학을 가서든 국제로 나가서든 우리의 출신이 분명해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고 우리를 평가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에서 틀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투표였습니다. 작년 고3 주민증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대선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드디어 내가 이 나라의 한 주인이 되었다. 내가 이 나라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투표권이 의미가 없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위험까지 무릅쓰며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대본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자리는 너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음악과에서도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공정한 투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원하고 누구나 그런 투표를 원하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선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거를 무너뜨리고 저렇게 폄훼하며 이유와 논리 없이 조롱만 할 뿐이며 근거와 증거 없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저렇게 설쳐대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직 20대가 된 지 6개월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막내 동생도 저희 가족들과 친척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살려야 된다는 그 각오로 저의 과를 밝히며 이름을 밝히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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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발언하실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여기서 발언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래 경희대학교에서 학부를 다니다가 잠시 공부를 하기 위해 환경대학원으로 입학하게 된 석사과정 2학기 권순호라고 합니다. 저 역시 대본 없이 나왔습니다. 잠실에서 엊그제 현충일에 집회를 참가했어서 목이 다 쉬어버렸기 때문에 이곳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저쪽에서 집회하는 저 세력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더러 극우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꽃이 훼손되고 짓밟히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추락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내란입니까? 스스로 머리에 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극우이고 내란이라면 저희는 극우와 내란 세력 자처해서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태극기입니다. 우리를 폄훼한 것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언론사들을 보면서 느꼈었지만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의 목소리와 집회 규모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그런 보도들이 연일 이어져 왔습니다. 저널리즘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저 2년 짧게 공부하다 가는 석사생으로서 잠시 거쳐가는 사람으로서 짧게 말하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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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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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있으시나요? 저희 서울대 재학생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재학생들만 하기로. 네. 네네 여기로 오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에 학부를 입학하고 2학번 다시 대학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정정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시끄럽게 깽판을 치고 있는 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대학생 진보 연합 줄여서 대진연입니다. 저들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김정은 빨갱이 새끼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각듯이 예를 찾아서 부릅니까? 예, 저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21세기에서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는 불량 국가의 수장 김정은을 옹호하는 저들이 그 더러운 입에 민주주의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가 끓지 않으십니까? 민주주의란 단어가 저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더럽혀지길 바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8년 9년 다니며 관찰해본 결과 서울대생은 너무나 우아하고 고상하고 상식선에서만 행동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저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행동합니까? 저들이 서울대 연합이라고 하지만 저들 중에서 서울대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저기서 홀로 외롭게 30분 동안 간접단체에 물러나라 하면서 열심히 소리를 치면서
너네들 중에 서울대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런 식의 게임판을 30분 동안 쳤지만 한 명도 학생증을 들어보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이면 될 것을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국적인 지지가 아니라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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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혹시 뒤에 서울대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용기 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용기 내주세요. 저희도 무섭습니다. 대학원생도 된대요. 네,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답게 하고 여러분, 우선 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2월 17일 총학생회가 침묵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오직 개인의 신념과 책임감만으로 서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을 자발적으로 주최했던 대표였습니다. 그때도 저기 김정은과 종북 주체 사당을 찬양하는 대진한 세력이 방해를 했었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 세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단입니다. 아까 저들이 저희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데 저들은 김정은을 존경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늘 한미 동맹을 반대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해왔습니다. 저들은 미 대사관을 불법으로 점거돼 있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선거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들은 무슨 세력입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하실 때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서울대 투리스트포럼 소속으로 여러 재학생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틀 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20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부정선거 의혹의 해소와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2030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일상을 뒤로한 채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직접 만든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안과 절박함 때문에 스스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장은 일부 언론이 묘사와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폭행이나 과격한 행동보다 질서를 지키려고 했고 경찰 병력이 교대할 때조차 고생하신다라고 하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시민들을 단순히 극우 시위대, 음모론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선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묻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할 권리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 자체를 조롱하거나 낙인 찍기 시작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 강남, 광진, 동작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고 일부 시민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고도 현장에서는 투표용지가 미지급돼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이후 일부 투표소에서는 실제 준비된 투표용지가 선관위 내부 기준으로 알려진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14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실제 부족 사태가 있었다고 밝혔고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추가 용지가 긴급 공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국민은 출구조사 이전에 투표했고 어떤 국민은 이미 방송을 통해 판세가 공개된 이후 밤늦게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진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선거 당일 투표 용지를 줄여 인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정작 지역별 편차와 현장 수요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여러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에도 176명의 직원이 휴직했고 2022년 선거 당시에도 218명이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철마다 대규모 휴직자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선관위의 책임감과 운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산, 대구, 울산, 경남과 수도권의 서울, 인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호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들을 무조건 음모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설명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아직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투표한 반출이 진행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시민들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이후 경찰은 기동대 약 1,000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행정의 잘못은 국가기관이 했는데 왜 국민들이 거리에서 끌려 나가야 합니까? 왜 자신의 참여권 침해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위험한 세력처럼 취급받아야 합니까? 그동안 선관위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사과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원 조사에서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누적 적발 검수가 353건에 달한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는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까? 심지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선관위 수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3.15 부정선거의 반성위에서 탄생한 독립헌법기관입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과연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가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특검과 전면적인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대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 역시 국민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재선거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투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6월 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보다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 관련 사안에서는 매우 강력한 반응과 적극적인 메시지가 이어졌던과 비교해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일부 국민들에게 선택적 분노라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영주권자와 기아 유권자의 증가 문제로 둘러싼 논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와 국가 주권의 관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문제를 혐오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왜 불안과 의문을 갖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와 재외동포청이 2028년까지 재외국민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적 우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 보안, 감사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투표 논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해킹 위험과 시스템 오류 문제 등을 이유로 인터넷 전자투표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전투표 결과를 둘러싼 의문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송도 1동과 송도 2동은 유권자 수와 지역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결과에서 특정 후보들의 득표 수치가 동일하게 나온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정적으로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의문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면 선관위는 국민을 향해 단순히 음모론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검증받으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규제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문제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기관을 비판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선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할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재검토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외침은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도 다시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 집회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 올림픽 공원에서는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밤을 새우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시국선언이 끝나는 즉시 다시 잠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우 여러분도 용기 내어 많이 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원칙이 현실 속 살아있는 가치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어제 잠실에서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재선거만 외치다가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미 부정선거 아닙니까? 비집단 선관위가 주도한 깜깜이 선거라는 점에서 이미 부정선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제기된 무수한 의혹들을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제도를 개선했으면 될 일을 적극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미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잠실에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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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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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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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표 자기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지킵시다. 네 김웅근 대표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승리의 함성 5초간 발사!